형은 이제 뭐 게임에서 무자본 얘기를 했지만 나는 게임을 거의 늘 현질을 했었어. 아, 현질파구나.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는 음.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막 아, 투자를 많이 했었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심플하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 무한새우코스 3기 출신으로 이제 SI에서 2년 만에 유명 스타트업인 체어톡으로 빠르게 성장한 백엔드 엔지니어 제이온입니다. 오늘 이제 비효율적인 코딩 공부 방법 탑3 3개를 이제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하시는 비효율적인 코딩 공부 방법은 첫 번째 어떤 게 있어? 음.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언어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음. 언어 학습의 목표를 언어 학습으로 가는 거야. 이게 처음 들으면 이제 언어 공부하는 게 결국 언어 공부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닌가? 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언어 학습하는 것에 대한 그냥 목표를 언어 학습 그 자체를 적어버리면 방대해 버릴 수가 있어.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음. 나는 이거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어. 어. 그래서 목표하는 그 지점에 대한 목표지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 아, 예를 들면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자바 기본서 봐서 그 기본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익히는 걸 목표로 잡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자바를 잘해야지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겠네. 형이 말한 것처럼 기본서를 뗀다 이러면 사실 기본서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전부 다 이해하려는 걸로 가버리면 막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을 텐데 그치.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 음. 다음에 지루할 수도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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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바를 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언어를 또 목표를 잡아버리면 이걸 내가 언제 도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 음. 속도가 더 더뎌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추천하는 방법은 추천한 방법은? 목표를 언어 학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음. 무언가 만들어 보는 거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 때 자바라는 예를 들어서 자바라는 언어를 마스터하는 거, 그러니까 마스터해야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두려움, 막막함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 어때? 마스터라는 생각을 좀 버리긴 해야 돼. 아, 마스터를 안 하고 그냥 설렁 배우고 바로 프로젝트 넘어가는 건가? 맞아. 오, 설렁 배우고 넘어간다. 음. 학창 시절 배웠던 것처럼 챕터 1부터 뭐 챕터 12까지 다 떼야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디테일한 순서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음. 기본적인 뭐 자료형이나 뭐 음. 반복문이나 조건문, 함수 이런 간단한 것들은 뭐 익히긴 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사실 다 보고 나서 음. 프로젝트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내가 배운 거에 한해서 조금 깊이가 얕더라도 일단 음.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봐가지고 음. 간단간단한 걸 만들어 보는 거지. 여기서 음. 프로젝트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음. 우리 무한테 코스 했던 뭐 자동차 경주 미션이라든지 뭐 그치. 로또라든지 음. 그런 자그마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나는 음. 프로젝트의 하나의 범주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음. 뭔가 배운 내용을 조금 조금 배워가지고 음. 빨리빨리 많이 많이 음. 프로젝트에다가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 요약을 하자면 음. 언어 그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보는 거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 음. 아, 이거 진짜 좋은 얘기다. 그런 느낌으로 이 언어를 학습을 정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 어떤 걸 만들고 싶어. 어쨌든 언어라는 거는 수단일 뿐이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면은 더 좋다는 뜻이네. 그래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론보다는 일단 음.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 음. 뭐 하다못해 뭐 자바로 이루어진 뭐 지뢰찾기 같은 콘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음. 이런 걸 한번 잡아보고 일단 음.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고 많이 음. 코드를 쳐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야. 음. 아, 좋습니다. 그럼 또 두 번째로 생각하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인 어떤 거야? 어떤 언어나 이제 기술 공부를 할 때 음. A, A부터 Z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음. 어느 정도 완벽해졌다. 예. 마스터쯤 됐을 때 프로젝트를 하는 유형이야. 완벽주의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음. 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의 이제 주입식 교육에 음. 많이 몇십 년 동안 그 예. 숙달된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해. 아, 맞아. 내가 딱 그랬다. 원리 다 알고 이게 이해된 채로 코드를 짜야 좀 속이 시원하고 내가 모르고 코드를 짜는 느낌이 드는 걸 엄청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예제 코드를 보더라도 음. 뭔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 챕터 3을 봤으면 그 다음에 4를 봐야 되고, 5를 봐야 되고, 6을 음. 봐야 되고, 음. 해야 되지만 음. 3 보다가 갑자기 8로 넘어가고 8 보다가 뭐 5로 넘어가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순서 음. 없이 뭔가 공부하는 것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실수를 하시는 편이야. 아,
맞아. 우리 언어 배울 때 국어 사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괜찮지? 이거에 대해서도 비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B라는 내용을 배웠어. 음, 그다음 이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한 F라는 내용을 배웠다. 그러면 F라는 내용 왔을 때쯤에는 B 내용을 까먹어. B에 대한 거를 이론으로만 본 거거든. 이게 계속 뭐 게임 비교되기에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음, 뭐 음, 롤에서 어떤 스킬 간의 그런 연계를 음. 글로 공부했는데 실제로 안 해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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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겠지? 이 상태에서 다른 네. 또 스킬 연계에 대한 뭐 공략을 봐. 음, 그러면 이거 이해하더라도 음. 그 정도 까먹겠잖아. 이게 실제 써보고 안 써보고 차이 엄청 크잖아. 써보면은 이게 머리에 내가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져 버리는데 코딩도 딱 똑같은 것 같아. 결국 프로젝트 만들어 보면은 그냥 내가 써먹어 보다 보니 외워졌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적용해봐가지고 코드를 음, 쳐가지고 실행 결과도 봐보고 음, 그 과정을 하다 보면 이제 형 말대로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는 게 있고 그런 음,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또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 일단은 조금 덜 이해된 상태로 음, 실습을 많이 하다 보면 뒷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여기 적용이 돼가지고 음. 이해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지는데 특히 코딩이라는 분야는 A부터 Z까지 막 완벽하게 지식을 갖춘 다음에 공부하려면 늦다. 이런 얘기지. 맞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대충 공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가 아니고 일단 코드를 쳐내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로 코드를 치는 코드 음, 몽키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말은 음, 이러고 끝내라는 게 아니야. 음, 일단은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궤도에 올라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에 대한 어떤 내부 동작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부 동작 원리와 관련해서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이 엮이면 그것도 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음, 깊이를 쌓으라는 거였어. 깊이를 얕게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 가면서 음. 깊이를 깊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요거까지 딱 하면은 오해 없이 사람들이, 완벽주의이신 분들도 이해하고 요 전략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완벽하라는 음. 거를 시기를 조금 늦추라는 거였어. 순서를 바꾸는 거네. 시기를 늦추고. 맞아. 완벽하지 아, 않게 음, 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덜 하고 나중에 음. 좀 완벽하게 하자.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할 만한 비효율적인 코딩 방법. 또 어떤 거 있어? 마지막은 음.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거야.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한다? 삽질하거나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지?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떤 회사나 팀 단위에서 작업하는 협업 두 가지 케이스가 좀 나눠져 있어.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형이 말한 대로 어떤 개발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삽질을 해보고 음, 뭔가 그 과정에서 얻는 게 많은 건 사실이야. 근데 이게 우리 취준생분들이나 뭐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이 음, 사실 무한정하지가 않잖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7시간은 자야 될 거고 밥 먹는 어, 시간도 있고 그걸 제외하고 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음. 어쨌든 뭔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 완전 시간을 쏟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그래서 막혔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스스로 해보다가 남한테 도움을 청할 줄도 알아야 돼. 남한테 도움을 청한다. 만약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남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약간 어떻게 요청할 수 있어? 주변에 같은 컴공이나 아니면 개발자가 있다면 그 음,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베스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 없으신 분들 있잖아. 그러면 나는 개발 관련된 커뮤니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음, JS 코드 같은 개발자 관련된 카카오 오픈 채팅도 있을 거고 백엔드나 개발자 음, 이렇게만 치더라도 괜찮은 음, IT 오픈 채팅방이 굉장히 많아. 그런 게 뭐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관련돼서도 개발자 커뮤니티가 많아. 음, 음, 뭐 페이스북 관련된 그룹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오키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인프론도 뭐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음, 질문을 남겼으면 좋겠어. 질문을 혼자 끙끙대는 것도 필요는 하되,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어딘가에 질문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또 배우라는 거구나. 결국은 질문을 잘 하는 것도 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이 음, 질문이란 거는 결국 내가 뭘 모르는지 명확히 이제 음, 판단을 해야 되고 음,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걸 모르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떤 개인적인 단계에서 좀 음, 숙달을 해놓지 못하면 음, 나중에 협업 갈 때 좀 고생할 수가 있어. 협업에서 가서는 앞서 말했던 이런 시간이 관련된 개념이 더 중요해져. 왜냐면
혼자 하는 거는 사실 일정이 뭐 엄청 빠듯하진 않잖아. 특히 회사는 이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본 적은 없지만 엄청 최애 케이스는 이제 잘리고 끝나는 걸로 끝나겠지만 음, 사업자의 경우에는 음, 이거를 못 지키게 되면 자신의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상대방한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음. 장사를 못 해가지고 회사까지 망해버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 맞아. 그런 경우 있어. 그냥 대학생이나 음, 취준생 팀플 단위로 본다면 업무에 대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에 음,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고 뭔가 이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한 평판에 따라서 그 다음 팀플을 같이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관리를 함에 있어서 모르는 게 생기면 뭐 음, 당연히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겠지. 음,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되 음, 이거 일정을 못 맞출 정도로 너무 일이 늘어진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음. 팀원한테 도움을 구해보는 게 좋지. 그렇게 해서 좀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 요게 그래도 꽤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었구나. 왜냐면 나 혼자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끊는데도 해결을 못 하거나 아니면 간신히 해결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한 방법만 이제 해결 방법이라 생각하고 살 수도 음,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해보면 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 특히 회사에서는 시니어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여쭤보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사고가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음, 다른 일을 적용할 때도 나 혼자였으면 사고의 범위가 이 정도만 가지고 코딩을 했을 텐데 이 음, 정도 되고 더 물어보면서 점점 넓혀지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학습 음. 방법이라 생각. 나도 개발 입문했을 시절 때 질문하려고 할 때 뭐 커뮤니티든 오픈톡방에서 진짜 말 안 하는 케이스 중 하나였거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질문하는 게 좀 꺼려지는 이유가 내가 질문했을 때 혹시나 이 사람한테 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뭔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게 좀 부담이라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지. 이럴 때는 어떻게 조언을 구하는 게 나아? 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 그래도 좀 질문하는 거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분들도 많고 어떨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일단 가정이 주변에 뭔가 물어볼 사람이 없고 성격상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 경우에는 이제 카톡 같은 실시간적인 그런 채팅이 좀 부담스럽다면 게시판을 올리는 성격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오키라든지 아니면 음, 뭐 인프런에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음, 아니면 그 밖에 스택 오버플로어 같은 곳에서 비동기적으로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음, 바로 카톡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음,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멘토를 좀 구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우리 JS 코드의 1대1 과외 같은 서비스를 음, 통해서 멘토를 음,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음, 아니면 그 방법이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싶으면 음, 요새 인프런 멘토링이 되게 잘 돼 있어. 그 인프런 멘토링은 멘토분들이 돈을 벌다는 목적보다는 교육 음, 본사 느낌이 좀 더 커가지고 뭐 한 시간에 10,000원, 15,000원? 그 음, 정도밖에 안 받는 분들도 많아서 갖고 있던 고민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음, 이런 분들한테 밥 한 번 덜 먹고 해결하자. 이런 음, 맥락으로 한번 서비스 이용해 보는 것도 좋지. 음. 나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 내가 다시 10년 전, 그러니까 개발을 시작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딱 하고 싶었던 게 좀 돈을 좀 지불해서 받을 걸.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음, 내가 혼자 끙끙대는 것도 충분히 필요한 시간인데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잘 받았었으면 더 빨리 성장했겠다라는 거 너무 많이 느꼈고 나는 약간 게임할 때도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게임에서 빨리 잘 나가는 애들 보면 현질 좀 하잖아. 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해서 뭔가를 교육을 받는 거.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프런 같은 멘토링 보면은 가격이 별로 안 비싸단 말이야. 뭐 커피값 정도 아니면은 밥값 정도. 요 정도인데 얻는 건 너무 많으니까 나도 이거를 좀 활용했고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다면 좀 빨리 성장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이제 형은 이제 뭐 게임에서 무자본 얘기를 했지만 나는 게임을 거의 늘 현질을 했었어. 아, 현질파구나.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는 음.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 막 투자를 많이 했었어. 똑같은 시간 들이는 거 대비 효율이 더 잘 나왔고 뭔가 경험치를 더 많이 쌓는다거나 음, 아니면 잘 꾸며진 나의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길드에 들어가 가지고 음, 뭔가 보스를 잡는 등 혼자 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음, 이러한 나의 성향은 사실 개발에도 음, 비슷해. 모르는 게 있으면 강의 책 이런 거 적극적으로 구매를 음, 하고 뭐 멘토링 같은 것도 신청도 했었어. 뭐 예를 음, 들면 내가 작년에 체험톡 이직할 때 이력서 멘토링을 30만 원 주고 했었는데 너무 비싸지 않냐? 음, 아깝지 않냐? 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액수만 그치. 보고. 그치, 그치, 근데 나는 그치.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음, 체육톡을 합격을 했고 음, 30만 원에 훨씬 준하는 연봉을 음, 받으면서 개발을 하고 있지. 맞지. 이게 그래서 결국엔 투자 개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쳤을 때, 나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 그때 이 소비가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 투자를 꺼리는 거는 그게 눈에 안 보여서
이런 판단을 하기를 또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지만 나는 너무 추천이기도 해. 다시 10년 전 돌아가면은 현질 좀 하고 싶긴 해. 현질 해서 좀 빨리 성장할 걸 싶어. 그러니까 공짜로 하게 된다면 지금 음, 당장은 이제 투입되는 게 없어가지고 이득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음, 공짜에 대한 아웃풋은 적을 음, 수밖에 없어.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잃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무료로 갔을 때보다는 더 음, 많은 아웃풋을 얻는 경우가 음, 나는 교육에 있어서는 많다고 생각을 해. 다 음, 내 지식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노하우가 음. 된다고 한다면 3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나는 그건 아까워하지는 않는 사람이야. 좋습니다. 세 번째 팁까지 너무 좋고,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코딩 공부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방식이랑 아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비교해보면서,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를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개발자의 인생을 살아오는 시기를 돌아봤을 때, 이건 진짜 제일 비효율적이었다. 돌아가면 요거 하나만큼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다. 하는 거 하나 있나? 사실 나는 공부해온 게 사실 후회되는 건 없거든. 결과적으로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하다 했더라도 결국 음,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나만의 공부법을 또 만들어 나간 거라. 나도 옛날에는 진짜 음, 순서대로 했어. A, B, C, D, E, F, G 순서대로 했고 나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가지고 막 클론 코딩도 그냥 했었어. 뭐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음, 클론 코딩도 했었어. 음, 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치기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아것도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음, 으로 이제 섞게 된 거지. 어느 정도 이제 아예 모르진 않아야 되니까 정말 음, 기초적인 문법 정도는 빠르게 봐주고 그다음에 실습을 많이 해보는 형태로 가자. 나만의 그런 전략이 좀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공부법이 나는 후회스럽진 않아. 결국 나만의 어, 공부법을 음, 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공부법으로 좀 자리 잡은 거구나. 오늘은 이 비효율적인 코딩 공부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공부를 이제 막 하려는 분들 아니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제 재성이 형이랑 저랑 비효율적인 코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경험을 한 어떤 실제 사례들 얘기를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신만의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